같이 읽으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단톡방에 혹시 이제 못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계속 있나? 자, 이제 되겠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지금 두려움이 없도록, 도전을 즐기도록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제 곧 드릴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 암기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기억과 비교 말고 어떤 다른 사고가 더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교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더 있을까?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생각해 봤는데 잘 없어요. 결국 사고의 본질 그리고 공부의 본질은 기억하고 비교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사실 박문호 박사라는 이제 뇌과학 책을 많이 쓰신 분의 강의를 들으러 간 날 현장 강의에서 딱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해서 사고력 같은 게 중요하니까 아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 기원을 추적하다 보니까 기억 그리고 비교 이거 말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기억과 비교 말고 또 어떤 사고 과정이 있는지. 연상을 좀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이 우리 연상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실을 딱 봤는데 그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과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질문이란 대답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질문이라는 사고 과정이 과연 내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그 콘크리트를 만드는 원리가 뭘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또 어려운 주제가 나옵니다. 이해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정문장이 길어질 텐데 도대체 이해란 무엇인가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해는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비교했을 때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를 못하는 건 내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억과 비교 말고는 없다.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의 주제가 이건 아니고요. 다음에 또 뇌과학 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개념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얘기할 텐데 단톡방에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워낙에 이게 좀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이해란 무엇인가? 이해란 결국 내 기억과의 비교다라고 나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탁월함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의를 내 기억과의 비교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저의 정의죠. 그리고 많은 뇌과학자들도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글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목표가 50분 만에 끝내는 거였는데 큰일 났네 또. 잡담하느라 제가 또 5분을 보냈습니다. 자, 첫째,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 정확한 신호 발사가 제일 중요하다. 자, 이 책에서 지금 미엘린이라는 어떤 우리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죠. 뇌 속은 전부 다 신경세포, 세포 배양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까보면 그래요.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웃세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확한 신호 발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여기서 전기의 자극을 이쪽으로 쭉쭉쭉쭉쭉 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정확한 신호를 보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옆에 있던 신경세포가 와서 얘를 이렇게 감싼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가 여기서 또 와서 정확한 신호를 보내면 감싼대요. 이걸 바로 미엘린이 수초를 두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신경세포에서 절연이 되면은 신경세포가 점프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전기 신호를 보낸다. 이게 이제 우리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 책도 그 뇌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미엘린은 맹목적인 소원. 나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어. 이래봤자 미엘린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아이디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좀 막연하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신경세포를 감지 않는데요. 또는 따끈한 목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정보. 우리 목욕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어떤가요? 그냥 따끈한 목욕물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때 미엘린이 와서 다른 세포가 와서 감을까요?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구체적인 활동, 이 구체적인 활동이 나올 때만이 이 신경세포를 감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보죠. 어떤 활동을 해야 이 미엘린이 감쌀 수 있을까? 링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러지? 자, 몸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민호님이 우리 몸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 완전히 동의해요. 그 뇌과학자 그 박문호 박사가 제가 그 수업을 뇌과학을 했는데 30분 내에 단어 20개 외우기. 이런 거 되게 구체적인 활동이죠. 외운다라는 활동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문호 박사가 뇌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뇌 구조도를 다 같이 그리재요. 다 같이. 근데 나는 이해도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about it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do it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한테 이 do it을 시키게 해야 돼요. do it. 그죠? 쓰기, 말하기, 그리기. 아주 너무너무 좋은 활동들이죠.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말들을 하잖아. 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와. 이런 숙제 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숙제 내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활동으로 숙제를 내야 되는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과목이잖아요. 식을 써라.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식도 좋아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깨달음을 써라. 왜냐면 수학은 깨달음이 활동인데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보이려면 깨달음을 쓰도록 해야죠. 이거를 안 쓰면 되게 뜨뜻미지근한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 성공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기 자극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은 얘네들이 와서 하나씩, 내가 미적분에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럼 평균 변화율에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그 세포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한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물론 한 세포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여자 사랑했고, 그리고 또 쇼펜하우의 사랑의 개념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았기도 했고, 여러 세포들이 뒤엉켜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세포들이 다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정리해야 된다. 그 정의가 조금 더 어떤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떤 생각이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받아쓰기가 되지 않는다면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끈덕진 반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미엘린은 보편적이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 뭐냐면 결국 우리 뇌라는 것은 이런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스킬을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그리고 마케팅을 배우든 제가 연애를 또 우리가 그 모쏠들을 한 3명 정도 가르쳤잖아요. 제가 좀
이거 좀 쑥스러운데, 연애를 좀 잘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연애를 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은요, 개그를 치는 거 있죠. 유머를 하는 거.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유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것에 흥미를 갖는 것은 유전적이지만, 결국 우리가 세포를, 뇌를 뒤집어 보면 다 세포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잘하냐 못하냐가 어떤 단어를 암기하면 실제로 가서 그 세포를 감는다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해서 습득을 하면 가서 세포가 감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라는 상상,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미엘린 원리는 모든 스킬에 적용된다. 얘가 유격수 훈련에 사용될지 슈베르트 연주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는 비공개 말고 다 같이 해주시면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 말고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기억에는 한계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스킬은 일종의 기억이다. 이 말이 나오네요. 일종의 기억이다. 이거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정말 구체적 활동으로 가르치나요? 이게 일종의 기억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 열심히 해야지, 에너지가 넘치게 해야겠다.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걸 배우는 것이 일종의 기억의 조각들이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스키 선수가 활강할 때 기억의 구조를 이용해서 근육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한다. 첼로 치는 사람도 기억의 구조를 이용한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는 왜 필요할까? 자, 제가 한번 또 질문했습니다. 진짜 정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부를 한 다음에 정리하나요? 진짜 여기에 놀랍도록 블로그를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짱. 어떤 것들을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듣고 블로그 후기도 많이 써주세요. 강의를 듣고 블로그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식들을 다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때 미엘린들이 정교하게 감긴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걸 학습할 때도 정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정리를 숙제로 내주지 마세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정리를 시키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정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연습은 어느 정도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이거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 경계할 대상이죠. 왜냐하면 뜨뜻미지근한 목욕물에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반사적으로 하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니까. 자, 속도를 늦추고 스킬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려는 본능은 보편적이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때 속도를 굉장히 늦춰야 되고요. 그것을 구성 요소로 나눠야 됩니다. 자, 잘하면서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해라는 말 진짜 많잖아요. 이런 아주 뻔한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뻔하잖아요. 자, 첫째, 학생들은 과제를 하나의 덩어리 큰 전체로 거대한 회로로 인식을 하고요. 자, 뛰어난 학생들은요, 어떤 과제가 있으면요, 이 과제를 어떠한 좀 쪼개서 큰 덩어리를 인식한 다음에 이 큰 덩어리를 가능한 한 아주 작은 덩어리로 잘게 쪼개는 거죠. 자, 이런 활동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건 체스 활동을 하건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이 청킹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청킹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죠.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직독직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인지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제가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죠? be tired of라는 흔히 말하는, 이걸 청킹이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거 같은 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청킹을 당연히 수고로 하나 받아들이되 방금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잘게 쪼개서 또 분석하죠. 잘게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왜 하필 여기 어부가 왔을까? 쪼개야겠죠. 왜 어부가 왔을까요? 이게 피곤한 것들은 이 어부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 붙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나랑 이 피곤한 것, 이 피곤함이 어떤 그 대상과 떨어지지 않는다. 띵커도 어부가 오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생각들. 자, 어쨌든 이건 제가 제 수준에서,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테니까, 제 수준에서 이걸 분석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분석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몰라요. 처음부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묶어서 하나의 청킹으로 아이들한테 제시해야겠죠. 저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청킹을 묶냐면, 어떤 수학 문제를 푼 다음에 깨달음을 적게 해서 청킹을 묶게 해요. 아, 이거 진짜 내 노하우인데, 이거. 제가 이 수학, 그죠? 아, 이거 한번 좀 소개할게요. 제 책에도 있으니까. 저는 수학 문제를 푼 다음에 조건과 반사. 제가 왜 수학 문제를 조건 반사로 마치 기억의, 영역으로 지금 환원했는 거 보이시죠? 수학이라는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기억이라는 어떤 조건이 나오면 너는 무조건 이런 반사적인 생각을 해.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왜 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책 보고 낸 겁니다. 아, 이 책 말고도 뭐 또 다른 뇌과학책도 많이 봤지만, 결국엔 기억밖에 없구나. 사고력이란, 독해력이란, 이 역자가 붙는 것들이 다 뻥이고, 다 기억과 비교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조건반사를 만들다. 자, 이 조건반사를 만들면, 이 청킹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청킹을 쪼갠 다음에 달달달 외우게 해야겠죠. 반복해서. 물론, 할 때마다 설명을 시켜서 제대로 애들이 이 청킹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 해야 되죠? 자, 여기 수학 선생님 많으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조건반사. 자, 이등변 삼각형. 뭘 생각해야 되죠? 수학 선생님들 많으니까. 우리 좋은 TV님. 밑변의 크기가 같다. 밑각이 같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건 정의적인 내용입니다. 답이 없네요. 저는 수학이 조금 자신 있어서. 수선의 발, 이면주님은 수학 선생님이라는 거에 제가 500원 겁니다.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거는 수학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이걸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이걸 해요. 자기도 모르게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그것의 증명 과정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제가 청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난 청킹이 돼 있어. 반사행동이 있어. 물론 이 이유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 방금 이 어부가 왜 왔는지 안 것처럼. 자, 좋은 선생님은 뭘까요? 계속 우리가 그 조나무가 항상 그 말 하더라고. 딥 앤 백? 뭐 이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걔 말이 틀린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쪼개서 하나씩 알려주고 이 전체를 또 청킹으로 해서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수학 문제 풀어보시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다 풀려요. 이등변 삼각형. 자, 이 청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조 선수가 작은 덩어리들을 좀 더 큰 덩어리로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을 파악할 만큼 자주 동작을 반복하면 마침내 능숙해지면서 청킹이 된다. 그죠? 춤 동작 할 때 한 번이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꺾으면서 하고 그거를 다 이어서 여러 번 반복하면 청킹이 되잖아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갈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거예요. 독해력 공부를 시키는데 그냥 쓱 읽고 주제 한번 써봐. 이거는 청킹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물론 하나의 글을 다 청킹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언어학 박사 유학가인한테 물어봤어요. 속독이 어떠냐? 속독은 이제 개뻥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뇌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범위. 이거는 미지 지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거 아니고요. 미지 지식에 대해서 한 번에 여러 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처음 보는 것들은 굉장히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청킹으로 묶어서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하나의 청킹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청킹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어른들은 다 청킹이 돼 있으니까 애들한테 야, 너 이거 왜 이해 안 돼? 라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줘야 돼요.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내가 처음 배울 때는 반드시 천천히 쪼개서 그리고 쪼갠 뒤에는 하나에 묶어서 한다. 자, 그러면 독해를 가르친다. 그죠? 독해를 가르친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문단만 되게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 한 문단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엔 이 한 문단의 주제를 묶어서 청킹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뭐 하시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니까 질문도 계속 좀 주세요. 자, 이 과정은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과 완전히 똑같다. 어떤 단어를 이해하려고 문자 하나하나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문자 하나하나를 처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청킹이 되니까 하나하나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엘리를 감쌀 때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 세포가 한 번에 발화된다는 거예요. 이 뇌 속에서. 자, 그 방식으로 여기서 그 음악 선생님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아주 재밌는 방식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피아노가 그 연주를 연습시키는데요. 학생들은 악보를 소절별로 자른 다음에 봉투에 악보 조각들을 넣고요. 무작위로 꺼낸다는 겁니다. 이 무작위로 꺼내는 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작위로 꺼냈을 때 어느 맥락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단어만 하나의 그 소절만 넣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국어에서 한번 볼까요? 단어를 어떤 그 독해를 했어. 그리고 그 독해를 한 속에서 여러 단어들을 내가 카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조각들을 섞어서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꺼내.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고2를 지나가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얘가 투가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와, 어떻게 너가 투가율. 걔는 율자 붙으면 몰라. 야, 넌 투가율이라는 단어 진짜 모르냐? 자기 모르겠대. 근데 그 전체적인 문맥상 이런 뜻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 추측하더라고요. 자, 수렴. 수렴의 뜻을 아냐? 그랬더니 역시 우리가 이걸 청킹으로 알기 때문에 뭐 의견을 수렴하다, 그리고 X가 0으로 수렴하다, 뭐 이런 말들을 알죠. 근데 수렴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판과 판이, 해양판과 지각판이 이렇게 수렴할 때 지진활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도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우리가 이 수렴이라는 단어를 카드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무작위로 꺼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수렴이라는 단어를 한 땀 한 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가 하나의 청킹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되겠죠. 물론 이 단어를 습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콜로케이션 함께 여러 단어 함께 외우는 거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그 청킹 속에서 하나하나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청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다. 그 어려운 악절이 나오면 1.5배로 늘려서 연주를 한다. 연주를 굉장히 느리게 한다는 거죠. 수렴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숫자가 뭐고 연자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단어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테크닉을 제대로 구사하는 방법은 연주자가 음을 2개씩 이 2개씩 연습한다는 거. 1개씩은 좀 의미가 없죠. 2개가 모여야 연결이 될 테니까 2개씩 연속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새로운 2개를 연결하기 전에 한 박자씩 씌워준다. 한 번 쉬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어.
목표는 항상 똑같다. 각각의 구성 요소, 즉 회로들을 분해하고 개체 하나하나를 따로 기억한 다음에 기억의 밑줄. 기억한다라는 거, 암기한다라는 것에 거부감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일단 기억을 시켜야 돼요.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요 한쪽을 가지고 3시간 연습한대요. 굉장히 유명한 영재들이 모여있는 음악 연습 학교예요. 자,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도 꽤 있죠. 제가 저번 시간 내용하고 조금 겹치게 할게요. 네. 조금 중요한 얘기들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어째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냐? 속도를 늦추면 실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애들 실수 진짜 많이 하죠. 물론 시험 시간에 빨리 푸니까 실수한다고 해요. 실수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는 게 실수 잡는 거예요? 자, 맞다 틀리다. 자, 시험을 많이 보면 실수 잡힌다. 물론 그렇긴 해요. 양이 늘어나니까. 근데 저 중요한 건요, 내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자, 7 더하기 4를 28로 썼다면, 이것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한 땀 한 땀 이걸 청킹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걸 청킹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28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의 기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7 더하기 5는요? 저는 단원 하는데 수학 잘 하는 애들은 7 더하기 4의 경험과 7 더하기 5의 경험을 수십 번,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실수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수학 실수를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오래 많이 반복하니까, 이걸 너무너무 자주 하니까 실수를 안 하는데, 그때 한 땀 한 땀 역시 신중하게 해야 실수가 점점 안 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청킹이 자연스러워지면은 결국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수학에서 실수 잡는 거 상담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제가 수학 상담에 아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등록을 내가 실수 잡아주겠다 하면 엄마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실수 때문에 진짜 미치지 않나요? 고3들 최상위권 애들도 실수 때문에 나가 떨어져서 의대 못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매번 신호가 발사될 때마다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다. 정확성의 목매라는 거죠. 자, 정확성이 생명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정말 제가 그 많던 초등학교 속독 영재들 다 어디 갔나요? 고3 수능 시험장만 가면 아무도 없어. 그 속독의 영재들이. 좀 찾아주세요. 또는 수능 지문을 나는 속독으로 풀 수 있다라는 분이 있으면 저는 매달 500만 원씩 내고 과외 받을게요. 예. 지금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당장.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늦게 했을 때 어떤 게 좋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코칭할 수 있는 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요. 천천히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메타인지죠. 자, 메타인지 이즘에 아주 화두잖아요. 화두. 자, 메타인지 느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느리게 풀어라. 느리게 읽어라. 자, 그러면 미겔린이 정확하게 감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반복. 본인의 능력이 닿을락말락한 곳. 그러한 곳까지 밀어붙여서 그렇게 우리가 반복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죠? 바로 구몬. 제가 혹시 구몬 관계자분 여기 계시면 제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구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응아들 또는 하위권 4%, 하위 4%한테 하위 4%한테는 좋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중위권을 가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닿을락말락한 곳에 이게 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잘 풀어내. 이게 너무 신나해. 그러면 우리가 또 닿을락말락한 과제를 줘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연습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어. 그만 안심하면 최상위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또 다을락말락한 것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이 학생이 반할 정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빼고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클라리사라는 아주 그 클라리넷 영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날에 이제 갑자기 그 선생님의 이 재즈 버전을 딱 들은 거예요. 항상 클래식만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 1분 정도 가서 그냥 재즈 버전으로 어떤 곡을 딱 했대. 그랬더니 얘가, 이 어린아이가 눈이 확 돌아갔어.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미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 필사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게 우리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교사 잘해야 하죠. 그렇죠. 수학 문제를 딱 풀어서 주는데 아이가 뻑이 가야죠. 자,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상담이 왔어. 자,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제가 딱 푸는데 아이가 뻑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뻑이 가야죠, 당연히. 풀이가 짧고 멋있어야죠. 본질에 가까워야겠죠. 자, 독해력 아이가 왔어. 독해력 지도하려고 그래. 엄마, 나 이거 독해력 한번 해볼게 했더니 한번 해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야, 한번 줘봐 하고 1분 동안 시범을 보여줘. 글을 딱 읽고 진짜 개간지나게 그 글을 이해를 딱 시켜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이 와, 선생님 진짜 천재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야? 필사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압도될 수 있는 실력을 한번 살짝씩 보여줘야 돼요. 이거 만약 50분 수업이면 저는 1분 정도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강추하고, 특히 상담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떤 거 할 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배우고 싶어요. 아닌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피아노 배우러 갔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옆에서 야, 이거 쳐봐. 나 그런 선생님 있었거든요. 쳐봐 하고 못 치면 손가락 때리기나 하고, 야, 손가락 세우랬지. 알았어요 하고 때리기나 하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했을 때 진짜 멋있게 그 바위의 상권을 멋있게 딱 쳐서 보여주면 뻑이 가는 거죠. 자, 킴 모델이라는 거 있습니다. 킴 모델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킴 모델 들어보신 분, 이거 아주 중요한 모델인데 그 미국에 있는 아마 이게 학교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백인들이 성적이 좋고 부자 동네에서 성적이 좋고 왜 이렇게 흑인이랑 못 사는 동네 애들이 이제 공부를 못할까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콜만 보고서라는 것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콜만 보고서랑 킴 모델, 아주 유명한 얘기니까 교육학에서 써드릴게요. 콜만 보고서. 자, 왜 백인들이랑 잘 사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흑인들은 공부를 못할게요? 맞춰보세요. 왜 경제적 차이가 성적과 연관이 있을까? 왜 우리나라의 서울대의 80%는 상위 그 10%에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집안에서 나올까? 물론 유전자를 받았다는 것에 저는 일단 500원을 벌고 싶고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 책이나 여러 가지 콜만 보고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혹시 의견 한번 줘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어요. 힌트. 부모님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책을 본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생활환경과 학습에 대한 노출 빈도. 학습에 대한 노출 빈도.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정답은 바로 뭐였냐면요. 콜만 보고서에서 방학을 얘기했어요. 방학. 학기 중에는요,
걔네들하고 그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성적 차이가 없었대요. 근데 방학이 되면요, 그 흑인 애들이 성적이 뚝 떨어지고요, 얘네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다시 학기가 개학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자, 방학이 되면 애들은 떨어지고 얘는 유지되고, 또 방학 때문에 떨어지고 얘는 유지되고, 그 실력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다 까먹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알죠.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하는 애들은 계속하고 안 하는 애들은 계속 안 하죠. 경제력이 왜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방학 때 사교육을 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슬프지만 애들이 학원 안 가면 공부합니까? 방학을 잘 잡아야 돼요. 딴 거는 좀 반대합니다. 학기 중에는 별로 이렇게 학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 반대하는 편인데, 방학 때 어떻게 얘네들을 보낼 것인가가 아주 핵심적이라고 이 콜만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킴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킴 모델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오늘 나 이거 또 못 끝내겠네. 40분. 킴 모델 어떻게 할게요? 자, 이 학교 어떻게 했을까요? 방학 때문에 성적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킴 모델을 만듭니다. 그 학교는요, 당연히 방학이 없습니다. 얘네들 방학이 없어요. 아침 8시부터 나가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자, 이런 거 얘기 들으니까 언제 생각나세요? 한 30년대 전두환 때 뭐 야자하던 이런 시절 생각나시죠? 그 킴 모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옛날 30년 전에 했던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굉장히 대학교를 많이 잘 보낸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키니까. 근데 핵심적인 것은 방학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꾸준한 노력, 수업 시간을 연장하고, 특히 교복을 착용하게 했고요. 글씨 잘 보이나요? 그리고 엄격하게 가르쳤답니다. 이런 캐캐모은 걸 했대요. 그러면서 혁신 기법을 이용했대요. 랩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외우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질문할 수 있도록 교사와 전화번호를 공개했답니다. 저한테 만약 저한테 학생들이 막 연락한다면 좀 싫을 것 같지만, 이거 시시때때로 질문하면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과외 선생님이 되게 좋은 과외 선생님이겠죠. 자, 우리 혁신 기법 같은 거 우리 제시해 줘야 돼요. 랩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외운다. 동기부여 되겠죠. 뭔가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뭔가 좀 끝내줘 보이기도 하고 호기심도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 그 단톡방에 그 문안이 있었는데, 노래로 역사 외우기.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노래로 이순신은 세종대왕 이러면서 노래로 외우더라고요. 제 이 책 다시 보면서 그분 생각났는데, 그런 혁신 기법 같은 것들을 이용하되 아주 엄격해야 되는. 이제 킴 모델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아마 이러면 아이들 그 학원 그만두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엄마 나빠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예요. 가정교육 중요하다. 예의범절 중요하다. 지금 이 킴 모델에서는요, 이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런 슬로건도 걸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행동은 바르게. 아주 캐캐먹은 교훈 같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킴 문화는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방법, 앉는 방법, 시선을 처리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리고 내가 학원을 운영할 때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규율을 준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학교 멈추기라는 거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도 누가 하나 잘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다 엎드려 뻗쳐 이런 거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거 쓰고 있어요. 킴 모델. 어쨌든 얘가 대학을 잘 보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얘네들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진짜로 누군가 중요한 규칙을 위반하면 실제로 모든 수업이 중단된다. 야, 이거 한번 잘못한 사람 어때요? 정말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하겠죠. 이거 보면서 가짜 사나이 보셨나요?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보면 한 명 잘못하면 다 연대 책임 다 머리 박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아주 구시대 유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비인격적인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동양적인 이 예의범절이라는 것들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학원 운영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좀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한 명만 안 해도 전체 수업을 멈추게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공부를요, 사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동료들 미안해서 하는 거고, 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하는 게 진짜 철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부를 하는 건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화적으로 좋습니다. 부모한테 배우는 것보다 또래 집단한테 배우는 게 커요. 예전에 제가 양육가설이라는 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래 집단들한테 미안하고 또래 집단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동기유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내 아들, 내 딸들을 어떤 친구와 묶어서 같이 다니게 할 것인가. 자, 44분. 자, 우든코치. 이 우든코치라는 사람이 이 책도 썼는데, 우든코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책을 코치랍니다. 농구선수 이제 코치인데요. 얘가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먼저 시범을 보이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잘못하게 하는 것을 한번 보인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하는 법을 보인다는 거죠. 이 순서를 바로 우등기법이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3초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자, 누군가한테 시범을 보이는데 잔소리처럼 막 5분, 10분 설명하는 게 아니라 3초 만에 이걸 설명한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자, 제가 옛날에 이제 보컬 레슨을 받았어요. 자, 보컬 노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선생님 시범 보이겠죠? 제가 뭐 여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숨 쉬듯이 노래를 하래요. 제가 목소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목소리가 좀 괜찮지 않나요? 오랜 노력을 한 끝에 얻은 결과인데, 한숨을 쉬듯이 노래를 하라는 건 이제 그런 기법을 얘기합니다. 자, 노래를 제가 합니다. 역시 어때요? 그 사람이 우등 기법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노래를 할 때 바로 끊어요. 바로 끊고 한숨을 쉬듯이 하는 것을 씹어봅니다. 자, 지금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잠깐 부르는데, 지금 곁에서 하고 제대로 된 걸 보여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지금 곁에서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올바르게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너가 한번 해봐 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지도할 때요, 이 기법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한 번 정도 이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만 알지 학생들의 잘못된 방식을 흉내내는 걸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3초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이 그렇게 바로 설명해 준다. 자, 그의 진정한 스킬은 선수들에게 정확히 목적에 맞는 정보를 기관총처럼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이거야. 자, 이거 오늘 이 말 한번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다 하는데, 그렇지. 이 그렇지란 단어 정말 듣기 좋지 않나요? 저는 어디 가서 배울 때나 우리 학생들이 할 때요, 그렇지.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하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길게 칭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였어. 근데 그거 아닌데? 여기서 그렇게 해야 돼. 거기가 아니라 수학 문제 풀 때, 독해할 때, 미술을 가르칠 때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방치시키지 말고요. 자, 우리 아이들 한 땀 한 땀 봐줘야 됩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이 책에서 우리가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동기 유발도 있었지만 이 마스터 코치,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코치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있는지 또는 틀리고 있는지를 계속 GPS처럼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단순한 말과 몸짓은 선수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짧고 날카로운 작은 역할을 합니다. 나 너무 좋아. 나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 싫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시를 그 신호를 줬으면 좋겠어요. 신호. 칭찬과 비난이 아니에요. 신호라는 거. 한번 써보세요. 신호를 줘야 돼요. 자, 그 역시 우든 코치도 걔네들의 동작을 덩어리로 가르쳤다. 당연히 어떤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덩어리 하나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것을 분해를 하고 각각의 성분이 되는 행동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이고 모방을 하게 시킨 다음에 교정을 한 다음에 반복을 시켜라. 자, 이 5가지가 우든 코치의 아주 중요한 교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농구 선수 교사라고 하네요. 물론 우리가 체육은 어때요? 체육 같은 경우는 보이잖아요. 손가락을 구부려야지. 손가락을 펴야지. 근데 우리가 이 뇌에서 작용되는 것들을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말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 좋았어. 아니야, 거기는 조금 거기서 그림을 그려봐. 식을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빠르게 시범을 보여줘요. 많이 지금 거의 다 1:1 과외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49분. 자, 설명과 풀이는 다릅니다. 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왜 여기서 수선을 그어요? 야, 닥치고 왜요? 이거 아니죠. 이거 설명 아니죠. 그죠? 이유를 말해줘야죠. 이등변 삼각형에 이 밑각이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두 개를 합동을 증명할 때 우리가 수선을 내려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설명이 됐죠? 설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닌 것으로 말할 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거 볼 때 설명을 진짜 못해요. 저 진짜 애들 잘 가르쳐요. 저한테 한번 녹화해서 좀 보내줘 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 우리 학원에 한번 면접 한번 보러 오세요. 저희들 전과목 다 있거든요. 국영수, 과사. 진짜 설명을 잘하나? 정말 이유를 잘 말해주나? 그것이 아닌 걸로 잘 비유적으로 얘기해주나? 그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설명해주나? 풀이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한테 모방을 시켜야 돼요. 모방. 아이들 이때부터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정하고 반복을 시켜라. 자, 이 5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의 막바지 왔네요.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여기 또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 습관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제가 영어 습관, 영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수학하고 독해력하고 계획 짜는 법, 요 3개는 자신 있는데 영어 자신 없어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저는 사실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조금 양의 대상이다. 언어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이 책의 저자의 말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지금 들으시면서 좋은 내용들 키워드 있으면 조금 댓글로 써주세요. 90분 듣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지 잘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50분 조금 제가 시간이 좀 오버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12시가 돼서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해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니까요. 자, 글쓰기. 자, 글쓰기 하는 거. 코미디. 코미디. 저 유머 가르친 적 있다고 했죠. 연애 가르친, 모쏠들 연애 3명 가르쳤어요. 그리고 축구 같은 거. 이런 스킬들의 회로는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습하는 거랑 클래식 피아노는 연습하는 거는 유머나 재즈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연습 방법이 좀 다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학 문제 풀 때, 영어 회화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정확한 회로를 골라낼 수 있는 수천 개의 회로가 있어야 한다. 자, 어떠한 우리가 뇌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뇌는 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세포로 되어 있는 것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때는 내가 요 세포와 요 세포를 써야지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코미디, 축구, 재즈 피아노 같은 거라는 거죠. 아, 유머를 쓰려고 하는데 누가 암기해서 유머를 써. 어때요? 뭔가 재미없잖아요. 그죠? 뭔가 정해진 것처럼 하고. 수천 개 회로에서 이 적당한 회로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학습 방법과 반면에 바이올린 같은 연주, 골프나 체조, 피겨스케이팅은 어때요? 딱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킬의 회로는 일관적이다. 이러한 스킬은 이상적인 동작의 기본적인 요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탄탄한 테크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체조나 스케이트 이런 분야에서는 독학한 사람이 없어요. 골프 다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 이런 거. 왜냐면 유연하게 어떤 것들을 대처하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손 동작으로 정확히 공을 딱 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하지만 소설가, 코미디언, 축구 선수는 독학으로도 최고가 될 수 있다. 코미디언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고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유재석이 어떻게 그 훈련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유재석이 재밌는 프로 그 주병진을 좋아했대잖아요. 그죠? 주병진이 참 옛날 얘기입니다. 너무 옛날 얘기.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좀 제가 가정을 하고 유재석이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연애 그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한 다음에 다시 보면서 결정적인 개그를 치는 순간에 딱 멈추고 제가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한 다음에 걔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외웠대잖아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의 회로를 유연하게 갖다 썼겠죠. 유연하게. 당연히 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오신 분이네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해야 되는 얘기예요. 파닉스는요. 자, 여기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파닉스는 안정적인 회로를 설계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코미디언 연습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골프나 피겨 스케이팅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골프처럼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저 어떤 단톡방에서 쉐도잉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 있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이 파닉스 같은 우리가 어떠한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요. 발음하는 위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성주의라고 해서 그냥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겠지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망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수학도 그냥 야 너네들이 알아서 토론해 하면 발견할 줄 알았는데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천재들의 그 내용들을. 자,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은 실수를 지적하고 교정하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청킹, 즉 스킬을 구성 요소들로 잘게 분해한 다음에 각각의 요소를 끈기 있게 연습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겪게 한다.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발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파닉스는 이렇게 아주 누군가의 교정을 받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든 코치가 했듯이 자, 지금 T 발음 하는데 혀끝이 입천장에 안 붙었네.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린 거야. 다시 이건 맞는 거야. 다시 해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발사된 신호들이 우리의 현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속도로 회로를 만들어냈다. 자, 반면 홀랭귀지는요 계속 듣는 거거든요. 계속 그냥 전체 문장들을 읽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점화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애들이 이제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애니메이션도 틀어주고 전체 문장도 술술술 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하려면 다 필요하죠. 그 대신 얘를 안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닉스 안 할 생각 하지 말고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흘려듣기도 열심히 좀 해줘라. 자, 훌륭한 교사는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티칭할 때의 장점이 사실 이거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난 코치들은요, 항상 투입하는 정보를 바꾸었다. A가 효과가 없으면 B와 C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들은요, 자, 아이한테, 야, 너 지금 이 독해력 하는데, 자, 이 문장을 한번 우리 분석해볼까 했는데, 첫 번째, 너 한번 이거를 주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는 걸 한번 해보자 했어. 근데 애가, 뭐 10분 정도 잘 안 돼. 뭐 잘 모르겠어. 이래. 그러면, 대안이 있나요? B 내려놓을 거 있어요? B? 아니야, 너 무조건 주어랑 목적어 찾아.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이게 맞는 거야, 무조건. 시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이거 잘 못 찾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비주얼 싱킹으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그거 못하겠어?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낭독하면서 암기해볼까? 이것도 못하겠어? 받아 써보자. 뭐든지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단 구체적인 활동하는 게 나아요. 자, 시도할 D, E, F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선생님. 자,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를 해서 효과가 없다면 대안을 줄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교육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학 관련된, 제가 심리학 전공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교육학, 어떻게 공부라는 게 뭘까? 개념이란 뭘까? 이해란 뭘까? 실제로 과외하고 수업하면서 시도해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그래서 곧바로 더 어려운 과제를 주기도 해야 돼요. 안 되는 것보다 될 때. 자, 어떤 아이가 7 더하기 4는 11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 맞아서 땡큐가 아니라 자, 얘를 멋있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것도 잘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구한테 실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또는 이거 가지고 다른 유사 문제를 찾아보자라든가 이렇게 아이한테 더 어려운 과제를 줘야 돼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저희 단톡방에 사실 제가 마케팅에 진짜 자신이 있어서 네이버 상위 노출하는 법 알려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 모으는 법 막 물어보는데 이런 거 모르고 하는 거 뭐겠죠? 사기죠, 사기. 아이들을 정말 탁월하게 가르칠 자신도 없는데 아이들을 모객한다는 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짜증나는 건 내 돈 내고 진짜 번 돈으로 식당에 갔는데 밥이 너무 맛이 없어. 야, 이 사람들 진짜 식당 이거 왜 하냐 진짜. 자기 직업인 건데 우리 지천명이란 말 쓰잖아요. 하늘에서 정해준 직업을 찾는 아이. 참, 그 맛없는 식당을 할 때 참 기분 더러워. 다 밥 남기고 나오고. 하지만 우리는 식당 주인한테 절대로, 잘 먹었어요 하고 나오죠. 우리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어릴 땐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은 잘 얘기 안 하죠.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얘기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 되기 위해서 저는 아직도 저도 사실 노력하고 계속 책도 보고요.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정말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상담에 적용하고 우리 아이들 왔을 때 단점들이 보이면 교정할 것이 무엇인지 해결책을 주다 보니까 등록이 이어지고 실제로 수업 들어갈 때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니까 소개가 들어와서 지금 학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얘기했던 것이 제가 조금 아주 그 본질이죠. 누구를 가르치는 것에 탁월함을 갖는 것. 다음 시간에는 돈 버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방이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글 잘 써야 되거든요. 홍보글 이런 거에 관련된 책 좀 재밌는 거 좀 할 테니까 오늘 좀 심각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키워드들 한번 조금 불러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한 다음에 키워드를 적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자, 공부한 다음에 키워드를 적는 건 왜 중요할까요? 왜 하필 키워드일까요? 왜 문장이 아니라?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키워드 생각나는 거. 기억, 외우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이 잘 기억나지 않나요? 청킹. 이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뭐 어떤 거를 지도할 때, 제가 그렇지.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우든 코치의,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성. 시범. 조건반사도 생각나셨다고 하고. 신호라는 말도 생각나셨다고 하고. 메타인지. 팀 모델이 또 이렇게 감명 깊었던 분도 꽤 있나 보네요. 참, 우리 옛날 방식 중에 하나인데도 팀 모델이 우리나라 옛날 방식을 따라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안을 밀어붙이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민폐가 끼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민폐가 성문종합영어입니다. 성문종합영어. 저 이걸로 좀 이직을 얼마나 열심히 팠는데요. 저 왜 영어 아직도 못하나요? 책임지세요. 성문이 나오라고 해요. 이름 성문인가요? 이거 10번 보고 달자 외우면 영어 잘한다 해서 했습니다. 물론 성적은 좀 영어 성적 나오긴 했는데 영어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요. 책임지세요. 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지금 와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다음에 정말 쓰레기 같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기초영어 좋습니까? 고3 때 종합영어 위주로 해서. 정말 그런 선생님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그런 부모님이 되지 않도록 나는 이게 뭐 전부 100% 아니죠. 단 1%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마케팅에 관련된 글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 방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홍보 한번 할까요? 이제 끝났고요. 홍보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걸 하는지. 첫 번째로 강사반 분들은 이제 마케팅 글쓰기.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세요? 답답합니다. 블로그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되는 글쓰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우리 어머님들 방에는 동시 한 편 외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들으세요. with 우리 자녀분들, 애기들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동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서 독해력을 늘려야 되는구나. 어떤 글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는 아마 아이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좀 9시 반이나 10시 타임 그런 시간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마케팅 글쓰기고 이거 진짜 너무 사실 핵심이라 조금 돈을 받아야 되나 이거 소개라도 한 명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단톡방에 이거는 사실 소책자로 써서 판매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진짜 좀 마케팅의 진수를 담은 방법이라서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돈 10,000원 받거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책자로 드리기도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블로그 후기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단톡방에 뭐 후기도 좀 써주시고 까먹지 않도록 많이 좀 적어주세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